머스크가 트위터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8 안 내시면 하루에 이제 500건에서 1000건의 게시물만 조회 가능하다고 일단 해놓은 것 같은데, 뭐 데이터 수집 봇들을 막겠다는 표면적 이유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사람들 반감이 심해졌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경쟁사 메타에서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를 공개했는데, 지금은 아마 유저 수 1억 명 넘었을걸요. 그래서 요거 안 쓰시면 이제 아싸 되는 거고요. 국내 사람들이랑 이제 연예인들도 이렇게 많이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벌써 여기 인싸들끼리 쓰는 스팔이라는 신조어도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살펴보면, 자, 일단 앱스토어에 올라온 앱 이름부터가 웃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인스타 계정으로만 가입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인스타 팔로우하던 사람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팔로워 수 같은 것도 상속을 할 수 있는 더러운 세상 같고요. 자, 무서운 점 하나만 얘기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스레드 계정을 생성하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시 정지 기능은 있는데 삭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면 스레드 계정도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무서운 점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설치할 때 이런 정보들을 메타에 이렇게 팔아 넘기셔야 돼요. 트위터랑 비교해보시면 매우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렇게 광고 타겟팅을 위해서 이렇게 수집하는 것 같고요. 자, 기능을 한번 보자면 그냥 메인 피드 있고요. 사람 검색 같은 거 가능하고요. 글 작성 화면도 있고, 뭐 알림 화면, 그리고 개인 프로필 페이지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단촐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2시간만 투자하면 Next.js로 비슷한 거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점은 DM 기능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구독한 사람의 트윗만 볼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자, 근데 어르신 정보화 교육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 스레드 사용법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개발자들이랑 IT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초창기에 프로필 이름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상한 주소가 잠깐 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내 프로필 주소를 이렇게 알려줬었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액티비티 퍼 프로토콜 이란 걸 쓰는 SNS들이 이렇게 쓰는 프로필 장명 방식 같은 건데, 그래서 스레드 앱에서도 곧 액티비티 퍼 프로토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게시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인스타그램에 가입부터 해야 되죠. 트위터 게시물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트위터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요즘 나오는 몇몇 SNS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하나의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다른 SNS 서비스는 가입하지 않아도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가져다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댓글도 달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액티비티 펍을 적용해서 SNS를 만들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게시물과 회원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일종의 탈중앙화 SNS 같은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근본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W3C 사이트에 이렇게 공식 문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SNS들이 이제 뭐 액티비티 펍을 이용해서 만든 SNS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페디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SNS의 미래라면서 이렇게 핫했던 시즌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개발자라면 이런 신개념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개발하면서 SNS 같은 것도 만들 경우가 있을 텐데, 내가 개발한 SNS가 유저 수를 모으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액티비티 펍으로 구현해서 이렇게 다른 SNS의 뭐 유저와 글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쓰는 식으로 만드는 것도 뭐 하나의 개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거 자체가 유행이 좀 지난 감이 있고요. 허점, 맹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이번에 스레드 같은 대기업 SNS가 액티비티 펍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 스택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즘 미국 개발 트렌드 같은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비슷한 걸 만들 때 참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인스타그램 만들 때 리액트 네이티브를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리액트 네이티브는 메타에서 이렇게 거의 버린 지 오래고요. 자, 요번 스레드 앱도 안드로이드, iOS 각각 이렇게 네이티브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자, 근데 특이하게도 안드로이드는 거의 다 이제 만들 때 코틀린과 컴포스를 썼다고 하네요. 자, jetpack compose라고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구글이 밀고 있는 뭐 새로운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할 때 쓸 수 있는 뭐 프레임워크 같은 건데, 자,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뭐 XML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고요. 자, 그 다음에 코틀린 파일에서 이거에다가 이벤트를 달고 기능을 넣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했었는데, 자, 근데 컴포스를 쓰면 선언적으로 UI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플러터랑 뭐 스위프트 UI 그리고 리액트랑 코드 짜는 법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깔끔한 문법으로 UI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기능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바뀌면 자동으로 이제 뭐 재렌더링이 되는 기능도 있고요. 아무튼 개발이 편리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앱 개발할 때 컴포스를 점차 도입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자, 기존 앱들을 컴포스로 이렇게 바꾸는 기업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은 이렇게 뭐 용량 분석 같은 거 해보시면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렇게 코드를 로드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자, 아마 19년도까지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 백엔드가 순수 바닐라 파이썬이랑 장고였으나 지금은 이제 마개조한 파이썬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다고 하네요. 사내에선 요거를 신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스레드 앱도 이제 뭐 신더랑 장고를 백엔드로 쓴다고 합니다. 자, 오리지널 파이썬은 좀 약간 타입 시스템 같은 게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신더에서는 타입 시스템을 엄격히 이렇게 제한을 해 놔가지고, 자, 짓 컴파일러 처리 속도도 이렇게 높여놨고요. 그리고 바이트 코드 캐싱 기능도 있고, 아무튼 이거저거 성능을 높여놨습니다. 자, 아무튼 파이썬 구현체 중 하나일 뿐인데, 자, 궁금하시면 GitHub에 소스 코드 찾아보시면 있고요. 자, 근데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뭐 메타 내부에서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거지, 너네가 쓰라고 만든 게 아니다. 뭐 친절한 도큐멘테이션은 안 해놨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근데 쭉 읽어보시면, 자, 간단한 설명 같은 건 해놨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은 해놨기 때문에 파이썬 성능에 관심 많은 개발자들은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신더러 짠 코드가 어떤 식으로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는지 알려주는 사이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트위터랑 스레드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빨리 요거 UFC 경기에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머스크가 새로운 승부를 하나 제안했던데, 실은 UFC보다 요거 경기 승자가 누굴지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